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는 불공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유형도 나타났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맹점 7곳 중 한 곳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지역을 침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정해놓고 가맹점을 냈는데도 가맹본부가 그 지역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가맹본부 180여 곳 모두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15% 이상이 계약을 위반한 셈입니다. 공정위가 가맹점과 가맹본부 총 2,6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려고 하다가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장에 가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한다든지. 하지만 가맹점주의 3분의 1은 이 같은 행위나 매장 리모델링 강요, 영업시간 구속 등이 위법 행위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가맹점이 50개 이하인 중소형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이 법 인지율이 더 떨어지는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대상 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인지율을 높이는 한편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은 상반기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제 위반 시 사업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꼼수도 여전하고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44%가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계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도 가하겠다며 채찍을 들었지만 제조업 사업장들 중 44%는 여전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국노총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거나 휴일 연장 근로를 축소하고 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바꾸려 하는 꼼수들은 10곳 중 7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서 급여를 되레 깎은 경우나 근속수당을 시급에 끼워 넣으려 한 대형마트 사례들이 민주노총 상담소에 접수됐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런 위법, 꼼수 사업장들에 대한 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만을 감독할 수 있는 전담 감독관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가 주장사항이고요. 가중처벌 제도를 도입해서 손해배상을 별도로 좀 맡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세제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등 피부에 와닿는 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연 9%인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중년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업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란 만 50세 이상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로 금융과 사무, 공학기술, 교육,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55개에 달합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지원 규모를 2,000명으로 예산해 예산 8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업들의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발동을 발표하자 정부가 이에 맞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는 물론이고 관세 특혜 중단 등 보복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동국 기자입니다. 미국이 끝내 수입 태양광 세탁기 대상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정부는 곧바로 업계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으로 맞섰습니다. 미국의 과거 부당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WTO의 결정을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근본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의 보상 논의를 위한 양자 협의도 즉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 정지라는 보복성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 대응 카드를 내놨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은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이라고 밝혔고, LG전자는 지역 경제와 가전산업 관점에서도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전업계는 일단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는 한편 세이프가드에서 빠진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늘려 대응할 방침입니다. 태양광 업체들도 제품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을 수성하면서 유럽 등 다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도 난관이 예상돼 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과 무역보험공사 등 민간이 협력해 이들 업체 해외 판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생의 힘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8조 7천억 원 규모 5만 두쿰 정유 프로젝트 발주처의 납품업체 상담회 현장입니다. 거대 공사인 만큼 조달해야 할 기자재도 엄청난 규모인데 이들 업체의 구매 담당자가 한국을 찾자 수주 절벽에 목말랐던 200여 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6개 글로벌 기업 가운데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등 국내 업체 2곳도 들어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왕이면 국내 중소기업에 물량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다른 해외 업체가 수주한 공사에도 국내 중소기업들의 납품이 이뤄질 수 있게 나섰습니다. 국내 협력사랑 같이 일하게 되면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국내 중소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의 주선으로 값진 기회를 잡았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 하더라도 해외 EPC 회사 접촉을 해서 저희가 해외로 진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해외 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한번 글로벌 기자재 업체로 인정받으면 꾸준히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리는 만큼 이런 시도가 강소기업 육성에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두 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 소득은 하위 10%의 4.5배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 나라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3위인 헝가리는 3.7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격차는 2000년대 내내 OECD에서 최상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연말 연초 정기 임원 인사에서 여성 임원 승진자 비율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연말 연초 임원 인사를 단행한 19개 그룹 240개 계열사의 임원 승진자 1,900여 명 중 여성 임원은 65명으로 3.3%에 달했습니다. 그룹별로 비중으로는 KT가 8.8%로 가장 높았고 절대적인 숫자로는 삼성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원 승진자 명단에 여성이 포함된 기업도 2014년 22개에서 올해 39개로 늘었습니다. 네, 대학교 두 곳이 다음 달 폐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폐교 인가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학교가 사라진 학생들은 편입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다음 달 28일 폐교를 앞두고 있는 대구 미래대. 교육부는 기존 재학생 246명을 인근 지역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특수지급재활과에 속한 장애인 학생 60여 명에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주위에 유사한 학과가 없어 사실상 편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 학과가 있더라도 인근 대학의 반발로 편입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전북 서남대는 의과대학 학생 177명이 전북대 의대로 특별 편입하는 방안이 결정됐지만 전북대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존 학생들의 학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편입을 반대한다는 학부모 글이 쇄도했고 전북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맹휴학에 돌입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교수와 교직원들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최근 미래대 교수들은 투쟁본부를 꾸려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 앞에서 상경 시위를 열었고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폐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폐교 시한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의 폐교 인가 뒤에도 각각의 대학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설 명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작년보다 7%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한우와 조기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설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4인 가족 기준 35개 품목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21만 9천 원으로 작년보다 약 7% 줄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28만 7천 원으로 재래시장보다 28% 더 비싸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작년보다 4.4% 감소한 수준입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사과와 배는 작황이 좋은 데다 재배 면적까지 늘면서 작년보다 가격이 약 8% 내렸습니다. 배추도 풍년인데다 김장 가구 수까지 줄면서 평년보다 가격이 약 30%나 내렸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의 여파로 치솟았던 계란값은 현재 평년 수준보다 떨어졌고 닭고기 값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우와 조기 가격은 현재 안정적이지만 설이 다가올수록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우의 경우에는 사육 마리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설이 다가오면서 선물 세트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매 거래 가격 오르고 있고요. 아울러 조기는 지금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비슷하지만 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많지 않아 강보합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매달 25일은 많은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상당수 회사의 월급날이 25일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석지연 아나운서, 왜 대부분의 회사에서 25일을 월급날로 지정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게요. 늘 당연하게 여겨서 한 번도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그 유래는 구한말 25일을 월급날로 삼았던 일본 기업들의 관행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25일인 이유는 월급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결과인데요. 1일부터 25일까지 일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후 5일간의 노동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타협안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런 숨은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월급날이 10일인 회사도 많은데 그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네, 월급을 10일에 지급하는 회사를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대금을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월급이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1월에 일한 대가를 2월 10일에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급여를 늦게 줌으로써 회사의 여윳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이 차입금을 상환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매달 받는 월급이지만 이런 숨은 뜻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 명세서에 명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읽어주는 여자가 되어서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 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도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월급 명세서의 예시인데요. 이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렇게 맨 윗칸에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지급 내역은 내가 일한 대가로 나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하고, 이 공제 내역은 각종 세금과 연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지급 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빼면 이번 달에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첫 월급을 받고 연봉 대비 월급이 적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급여 명세서에 나온 실수령액을 잘 확인하고 그에 맞춰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월급 명세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본급인데요. 이 기본급이란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또 단체 협약 등을 통해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라고 정한 기본 임금입니다. 이 기본급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고 또 보너스를 받을 때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명절 보너스나 연말 인센티브를 이야기할 때 기본급의 몇 %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기본급이 높아야 실제 받는 월급도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 기본급 아래에 있는 수당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수당은 야근, 또 휴일 수당처럼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거나 이 식비나 교통비, 또 경조사비 등 직원 복지를 위해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본급이 낮아도 각종 수당을 지원해서 복지 혜택이 높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본급만을 보고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임금의 3개월 동안의 평균을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 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또 재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수당 역시 기본급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금이 연말정산 시기이다 보니까 세금에 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아요. 월급에서 미리 내는 세금도 있다고요. 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득세는 자신이 얻은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고, 주민세는 근무지가 있는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낸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세하게 급여 명세서를 짚어보니 매달 받는 월급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내 소중한 땀방울이 깃든 월급인 만큼 다시 한번 꼼꼼히 월급 내역서를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